자, 들어갈게요. 여기는 안 했었죠, 그죠? 안 했는데, 왜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 천천히 이제 가겠는데, 351페이지가 지금 박스가 하나 나와 있나요? 나오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슨 수취권?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리금 수취권이거든요. 채권을 넘기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그럼 차입자의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슨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왜 저당권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자, 차입자의 채무행위 시 담보주택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저당권. 경매 처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이 권리를 이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처음 하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MPT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B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PTB라는 게 있고, CMO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 박스로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MPTS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패스예요, 패스. 패스라는 것은 다 넘겨버리는 거로서, 이체증권으로서 우리가 원래는 이게 부채금융이지만 지분형 MBS인데, 자, 아까 따라해보세요. 원리금 수취권. 아까 기억나세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 따라서 저당권. 저당권.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아까 조기상환이란 거 기억하시나? 그러면 조기상환한다는 것은 그냥이야 만기 전 변제를 해. 그럼 이자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조기상환 위험이 들어오게 되면 원리금 수취권,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안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저당권 기억하시나? 그럼 저당권은 뭐예요? 이 저당권은 채무불이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러면 돈 갚아 못 갚아? 그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소득이 낮아지거나 돈을 못 갚죠. 그래서 그냥요 저당권을 설정했어. 나중에 못 갚으면 경매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복잡하게 되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이자율 위험. 시장 이자가 상승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죠. 자, 이게 이제 요것이 두 개가 원리금 수취권, 채무행위 저당권인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다 투자자한테 넘긴다. 자, 따라서 패스한다. 패스하니까 다 넘겨버렸어요. 그런가요? 그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냥요 투자자한테 다 넘겨요. 모든 권리를 투자자한테 넘겨버렸죠. 대답해봐요. 그럼 투자자가 그냥요 모든 위험을 다 져요. 그렇죠?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 그냥요 투자자가 위험해. 위험할수록 수익도 높지.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조기상환 위험도 누가 갖고 간다? 투자자한테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 넘기면 콜방어라는 게 있거든요. 콜방어. 자,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와서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짓는 거예요.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콜방어가 뭐냐면, 자, 일단 파란 색깔 저당채권 발행기간이 아까 한국택금융무사예요. 그럼 얘가 조기상환에 대해서 저당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방어가 무슨 방어? 콜방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아까 이 보금자리로는 단기였어요? 장기였어요? 근데 5년 있다가 조기상환할 수 있죠. 그럼 조기상환하게 되면 여기다가 조기상환한다고 콜을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콜? 여보세요?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상환하겠다, 조기상환하겠다 하니까 얘한테 조기상환에 대한 게 들어왔으니까 상환해서 이 계약을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그런가? 그럼 그냥이야 방어를 해. 이게 무슨 방어다? 콜방어. 찾으셨어? 그래서 이 발행 기간이
MBS를 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차입자가 조기상환이 들어오면 자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기상환이 왔다고 해서 얘한테 조기상환을 얘한테 여보세요? 콜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요 방어가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누가 다 지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자가 다 지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럼 콜 방어가 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전 페이지 간다. 콜 방어가 이제 거기 뒤에만 있고 그러니까 지금 MPTS는 보고 있어요? 자, 다시 할게. 요거는 그냥이야 이 권리를 다 넘겼어. 누구한테 넘겼어? 잘 보세요. 투자가 안 위험해? 수익도 높겠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사겠죠. 근데 MBB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나왔어서 주택을 저당 잡아서 그걸 담보로 해서 또 채권화 시키거든요. 채권. 자, 그러면 채권 형태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형이 뭐냐면 아까는 그냥입니까? 권리를 다 넘겼습니까? 넘겼는데 이건 안 넘겨요. 따라서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그럼 다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그러면 저당권 원리금을 다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죠? 그럼 다 누가 위험하겠어요? 발행기관이 위험하지 투자는 위험이 안 낮겠죠. 그런가요? 그럼 발행기관이 그냥요 모든 위험을 다 져요. 그러면 조기상환 위험도 지겠죠? 그러면 조기상환을 지가 지겠다는 거니까 콜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냥요 방어할 수 있어요. 투자자까지 조기상환 위험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럼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콜 방어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혼합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혼합형 MBS가 만들어진 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일로 와봐요. MPTS는 그냥요 투자자가 제일 위험해요. 위험하죠. 얘기를 해야지 야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은 걸 원한다? 그럼 MPTS를 사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으면 MBB를 선택하겠죠. 맞나? 근데 이게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쏠린 놈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2시쯤 되면 식사하러 가시죠. 그럼 중국집 갔어. 짬뽕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 거야.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안 돼서 짬짜면이 나왔다. 짬짜면 아세요? 알아야 할 텐데. 짬짜면은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이야 이걸 혼합해. 성격을 혼합하니까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이야 두 가지 성격을 합쳐서 혼합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아까 이건 패스였죠. 이건 따라서 페이. 원리금만 넘긴다. 원리금 수익권만 투자자한테 넘겨버려요. 본드는 가지고 있거든요. 채권으로서. 그래서 자 이거는 제 야매 한방. 자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한테 가요. 조용하다. 원리금 수익권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투자자. 가자. 야매 있으니까. 원리금 수익권 누구한테 간다고? 너는 원리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저당권 누가 갖고 있다? 저당권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소유하는 거는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혼합형이니까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자, 이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지겠죠.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할 수 있죠. 그럼 MPTV는 콜 방어가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조기상환 투자가 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CMO, 다계층 채권. 그럼 계층이 하나예요? 계층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채권을 만든 거죠. 짜장면하고 짬뽕 다시 갑니다. 짬짜면 아세요? 그냥이야 불티나게 팔려. 왜 그렇지? 한쪽에 쏠리니까 안 팔린단 말이에요. 맞아? 얘기해봐요. 근데 짬짜면만 있어요? 상품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집 그 메뉴판을 보시면은 짬짜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장면에다가 탕수육도 있잖아요. 나만 먹어봤나? 그죠? 따라서 다계층. 그럼 하나야 여러 개 있어.
여러 개를 만드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 다계층 채권이 나오게 된 거죠.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럼 똑같아, 다 달라. 여러 개로 채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계층, 다양하거든요. 하나가 아니에요. 짬뽕하고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하고 볶음밥, 짜장면하고 막 하니까 엄청 잘 팔린다는 거죠. 그렇지요. 다양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제가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다계층. 그럼 계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게 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봐봐. 원점으로 갈게. 아까 MBS 기억나? MBS는 주식이야, 채권이야?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 이자가 확실하지? 그렇죠? 근데 그냥이야, 다계층. 그럼 하나야, 여러 개 있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자기가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계층. 그래서 하나하나를 트렌치라고 해요. 1트렌치, 2트렌치 나눠서 8트렌치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 만기가 있죠. 여러분 관심도 없죠. 이거 주식이에요.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이 만기가 있고 이자도 먹잖아요. 관심 좀 가지세요. 내가 볼 때 여기서 맛이 간 것 같아. 아이씨, 학교는 무슨 MBC도 아니고 무슨 방송 이름이야? 뭐 그러면서 맛이 가는 것 같아. 내 말에 맞지? 자다가 깼는데 얘가 갑자기 짜장면하고 짬뽕을 얘기하는 거야. 씨, 쟤는 또 짬뽕하고 짜장면 왜 얘기하는 거야? 말 죽겠는데 영어도 나오고 방송 이름도 아니고. 내 말에 맞지?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 내가 얼마나 20년째 강의야. 20년째 강의.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제발 원점으로 가자고. MBS라는 게 있었잖아. 이거 있었잖아. MBS 주식이 아니란 말이야.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냥이야 만기가 있어. 여러 가지 만기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딱 잡았어 그냥. 이게 무슨 MBC 막 위성방송도 아니고 짜장면 짬뽕 나오고 힘들어 죽겠네. 그 만기가 있겠지?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를 즐겨서 해요. 저는 그죠?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초짜 때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이제 짬뽕이 어떻습니까? 짬밥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나온다 야. 그래갖고 눈만 보면 알아. 이 사람이 합격할지 안 합격할지 알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가자는 게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고 좀 가자는 거죠. 그냥요, 이게 아까 채권이었어요.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고 그 상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매하는 게 CMO거든요. 맞아? 그 만기가 있겠죠? 왜 있냐 그러지 말고 채권이니까. 그 만기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아까 1년 만기, 2년 만기 있죠? 그러면 이치를 시켜봤어야 돼. 그럼 1년 만기 이자가 셀까요? 3년 만기 이자가 셀까요? 맡겨봤어야 알지. 기간을 길수록 더 이자를 많이 줘요. 그럼 이자가 같다, 다르다,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이자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상이하죠. 그래서 다계층 채권이라는 거, 다양하다. 아시겠어요? 그럼 기간이 갈수록 그냥이야 이자가 많아.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자가 아주 아까 봤을 때 그냥 굉장히 높습니까? 좀 안정돼 있습니까? 은행 이자보단 조금 높다는 거예요. 얘가 막 20% 주면 나도 투자하겠다. 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별로 안 줘요. 연 한 2%. 그럼 갈수록 이자가 세겠죠? 그래서 2.1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이 단기 고객이 더 VIP일까요? 장기 고객이 VIP일까요? 장기한테 더 많은 것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콜방어가 가능하다. 콜방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가 또 우리가 이 입장에서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고객이거든요. 이자도 적게 주겠어요? 많이 주겠어요? 많이 주고요. 맞아? 그럼 장기 투자자일수록 콜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우텍금융공사의 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따라서 콜방어는 단기는 안 된다. 단기는 방어를 못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단기는 콜방어가 돼? 안 돼? 안 돼요. 콜방어가 안 되는데 장기일수록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3년서부터 너 진짜 좋은 고객이야. 그래서 따라서 1년 이후에 콜
그럼 1년간의 콜방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년 후에 그럼 몇 년까지는 콜방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길면 그냥이야 더 많이 줘. 그러면 단기 투자일수록 장기 투자일수록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야매로 갈게. 콜방어가 몇 글자야? 그럼 세 글자 되는 게 콜방어가 돼요. 그럼 세 글자 되는 걸 골라보세요. 이제 편해졌어? 그래서 이제 괜찮아? 아까 상태가 안 좋았어. 이제 괜찮아졌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CMO는 다 돼요. 장기 투자자일수록 돼요. 그래서 다계층 채권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게 그래서 MBB와 MBS가 이제 CMO를 발행해요. 이해하셨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린 거죠. 가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야매 가셨죠? 그럼 영어로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서 써보세요. 영어로 투자자가 되고 발행 기간은 발이죠. 그러니까 발행 기간이니까 얘는 발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B가 들어가면 다 발행 기간이죠. 새벽 2시에 만들었어. T가 들어가면 다 누가 지게 투자자가 만들잖아요. 맞죠? 여기 발발이 있어요, 발발이? 발발은 다 누가 지겠어요? 발행 기간이 다 진다는 거죠. 힘들다. 그 다음에 요거 투자자만 들어갔어요? 발행 기간 다 들어갔어요. 혼합형이죠. 근데 일단 영어로 볼게요. 다시 pay. pay라는 건 뭐예요?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 pay만 원리금 채권만 투자자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본드는 저당권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원리금 채권은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 조기상환 이념을 투자자가 지겠죠. CM은 수사가 져요. 근데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갈게요. 원리금은 누구?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요. 그죠? 절 보세요. 제가 스텝을 밟고 보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따라서 원, 투, 저발. 따라서 원, 투, 저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염려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 안 좋아요. 원리금 누구? 투자자. 저당권은요. 발행기간. 그러니까 원리금은 너는 원리금만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고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형이죠? 혼합형이 나는 거죠. 맞나? 근데 중요한 거는 MPTB는 어떻게 돼요? 콜방어 돼요? 콜방어가 안 돼요. 몇 글자니까. CM은 되나요? 왜요? 감사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요 장기 투자자일 수도 돼요. 그래서 이 CM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는 얘기야. 힘들다. 아시겠어요? 그럼 갈게. 지금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간다. MPTS는 그냥이야 다 투자자가죠. 그럼 따라서 투자투? 그러면 발이 나와야 돼? 다 투가 나와야 돼? 증권이고 자산을 매각해버렸죠. 그렇지요? 원리금 수익권도 다 누구한테 이전했어, 저당권? 투자자. 현금 흐름이 동일수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월 단위 유치되고 투자자한테 전가시키니까 수익률 높지. 얘기해봐요. MBB 있어, MBB? 자신 생겼어? MBB는 콜방어 안 돼, 돼. 어떻게 알았어? 잘한다. 따라서 발발이. 따라서 발발발. 다 누가 지겠어요? 발행기간이 다 지겠죠.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제 채권 형태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얘만 6개월 단위로 가는 게, 잘 보세요. 발행기간 다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기간이 갖고 있는 건 그냥요 MBB 하나밖에 없어요. 원리금이 얘한테 이체되지가 않겠죠. 6개월 단위로 가는데 참고하시고 수익률이 가장 낮겠죠. MPTB 있어? 자,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 있어? 준비됐어? 날 봐. 내 스텝을 바꿀게. 발 봐봐, 발. 다시 원, 투. 저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원, 투. 저발. 원, 투는 무슨 뜻이야? 투자한테 가는 거죠. 찾았습니까? 저당권은요. 발행기간이 간다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원리금만 넘겼어요. 원리금만 잊혀야 되겠죠. 아시겠죠? 저당권 발행기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중간이죠. 잡을 수 있겠어? 내가 편해졌어요. 넘겨보세요. 자, 갑니다. 그럼 349. 선방 확 때려버리는 거야. MPTS 있어?
콜방어 대한대. 야, 벌써 까먹었어. 네 글자잖아. 아씨, 진짜. 네 글자잖아. 알겠죠, 그죠? 되잖아. 뭐 영어를 읽었니, 내가 뭘 했니? 네 글자인데, 콜방어? 안 되죠, 안 돼. 알겠죠, 그죠? TS죠? 투자자 애들이잖아요.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또 글로벌 시대니까. 모기지를 그냥 했어요? 패스했어요. 영어도 하는 거예요. 패스는 다 넘겨버렸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다 넘겼어요? 그 증권 형태로 다 이체했죠? 투자가 다 매각해버린 거예요. 다 누가 다 위험을 지겠어요? 투자자죠, 투자자. 2번 있어요? 채권, 주택자산 채권의 원리금 시권과 저당 채권의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다 누구한테 넘겼다? 그러면 원리금 시권도 저당 투자자한테 넘겼죠? 차입자부터 수령하는 원리금을 매월 단위로 또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넘겨봐. 3번.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 다 투자자가 갖고 있어? 투자자. 모든 위험을 다 누가 져? 참 쉽네. 그럼 MBB보다는 수익률이 높지? 그럼 모든 위험을 다 누구한테 넘어간다? 투자자한테 가요. 조기상환과 차입자의 채무는 다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초과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좀 강의 좀 해볼게요. MPTS의 발행액과 주택도당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주택도당 채권이 만약에 주택도당 채권의 총액이 거기 보시면 주택도당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채권을 그냥요 다 팔아버렸어요. 팔았죠? 그럼 1,000억이니까 이 1,000억을 다 매각해서 발행한 거죠. 그다음에 초과담보가 없다. 담보를 남겨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초과담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가요? 싹 다 매각했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초과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MBB 있어요? 콜방어 돼요? 몇 글자니까? 자, 다 발발이가 지죠? 그러면 이건 그냥요, 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채권 형태니까 투자자한테 이제 채권 형태로 매각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MBB는 주택도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시권과 그 소유권이 저당권을 발행기관에다 보유하죠. 자신의 부채로 된 채권을 투자자한테 매각해버리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우리가 어떨까? 바로바로 가진 않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가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3번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원가 이자를 지불해요. 왜냐하면 원리금 시권을 넘겼어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매달 넘겨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 4번에 가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MBB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낮죠. 투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할 때는 MPTS보다는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자, 얘 콜방어 되죠? 왜? 세 글자지 콜방어 인정하네요. 그다음 얘는 발행기간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상환하거나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담보가 미달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초과담보를 유지한다. 얘는 초과담보를 원하게 되거든요. 찾았죠? 그래서 그 총액보다는 이 총액이 1,000억이라면 MBB 발행액을 만약에 700억으로 했다. 그럼 300억만큼 초과담보를 원하겠죠? 그래서 MBB 발행액에다가 700억이라고 적어놓고 주택저당 채권에다가 1,000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발행액이 저당 채권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럼 그 차이만큼 초과담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MPTB 있어요? 자, 얘는 콜방어 돼요? 안 돼요? 몇 글자니까? 그 유명한 원투저발을 아세요? 그럼 원리금 수식권은 누구한테 가고요? 투자자. 저당권은요? 발행기간이 있다고 이번에 나와 있네. MPTS와 MBB 혼합형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러면 4번. 발행기간은 각종 위험을 투자자한테 또 전가시킬 수 있겠죠? 원리금 수식권만 되면. 그 다음에 얘도 MPTB도 MB와 같이 초과담보를 유지한다고 돼 있지? 왜? 저당권에 대한 걸 발행이 갖고 있으니까 초과담보를 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초과담보에 대한 깊숙한 야매는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서는 안 하고. CMO 있어요, CMO? CMO는 그냥요, 다계층이에요. 다양하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가시면 그냥이야, 다계층 채권이야. 그러면 저당 채권의 발행이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있지. 시험 문제 다양한 나오면 이건 다 뭐야? CMO예요. 만기 구조가 4개에서 5개의 복수 트렌치로 돼 있어서 그 상위 계층부터 수차적으로 연속적으로 가는데, 자, CMO도 이제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우리가 MBB의 성격을 가지며, 자, 따라서 얘도 따라서 원투 저발. 3번의 별표. 그럼 원리금 수익권은 누구한테 이전했어요? 투자자.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의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4번. 조기상환 같은 현금의 이용을 그냥요, 투자자한테 전가돼요. 원투가 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기구자 이자의 복수 계층이며 6번 얘도 CMO도 콜방어 되죠? 왜요? 근데 중요한 건 단기, 장기라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장기 투자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1트렌치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Z트렌치인데 Z트렌치 한 번도 안 냈던 걸 다 내는데 그냥 파란 색깔 위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간다면 MPTS는 그냥요 다 넘겨버렸어요. 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투자자. 투자자는 다 모든 위험하잖아요. 콜방어 할 수 없죠. 근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얘는 콜방어 돼 안 돼? 왜? 다 누가 져? 투자가 지는 거죠. MBB는 그냥이야 안 넘겨. 발행 기관이 보유하고 있죠. 콜방어 돼? 왜? 다 누가 져? 발행 기관이 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를 주의하실 게, 자, 페이만 넘겼어요. 따라서 원투 저발.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원투가 뭐야? 원투만 알아. 월금 실권은 투자자, 조기상한, 시험을 진단 말이에요.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런데 얘는 콜방어가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계층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하시면 확실하고 초과담보에 대한 건 좀 나중에 가서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352페이지 가시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의 효과는 옛날에 했었죠. 체크가 돼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얘기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증권의 종류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지분과 부채 금융을 나눠드리고 오늘 새로운 걸 해볼게요. 리츠가 있어요. 리츠. 자, 넘기시면은 354페이지 리츠 제도라는 게 있죠.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부터 안 했냐면 넘겨보세요. 359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4번의 주식의 발행에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넘기셔서 리츠가 뭔지 이제 갈게요. 354로 갑니다. 354. 자, 리츠는 그냥요 주식이에요. 주식. 자, 아까 MBS는 채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안 지웠어 일부러. 얘와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 법이라는 게 있고 또 상법에 적용을 받기도 하거든요. 얘를 이제 리츠라고 하는데, 리츠. 자, 그럼 얘는 그냥에 대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이제, 리츠 회사가 설립돼서, 상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공모한다. 개인적으로 사모할 수 있지만 공모를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공모를 해서 다수의 소액 투자를 모아요. 갑돌이, 율돌이, 병돌이 모아가지고 자, 얘한테 돈을 주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요. 자, 아까 여러분들 이 MBS는 주식이었어요? 채권이었어요? 만기가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뭐 그냥 수익률은 낮아요. 수익은 안정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한테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얘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그냥 자기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면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그러면 배당을 주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겠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야 돼요. 부동산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 지분. 근데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보다는 오피스 같은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수익이 생기면, 임대료가 생기면, 자, 배당해 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 그래서 이건 의무 배당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 있어요? 법이 있어요. 특히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것이다. 투자자를 많이 보호 연출로 가거든요. 그래서 배당 위주로 가야 되지, 자기 회사에 대한 성장 유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MBS 기억나십니까? MBS는 그냥요 주택저당 증권이에요. 그럼 이것도 부동산 증권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부동산 증권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건 그냥요 하나의 채권형이에요. 이건 어떤 채권형을 증권화시킨 거죠? 그럼 그냥요 이자를 먹겠어요. 이자 수익을 또 배당해 줘야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리츠라는 것은 자, 이건 따로서 지분금융. 지분은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걸 팔아서 내가 자금을 조달하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했죠. 그럼 투자한테 그냥요 배당을 줘요. 그럼 이건 배당이라는 시세 차익이나 생길 수 있지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펀드처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직접 투자했어요? 간접 투자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현금화가 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간접 금융이다.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리츠는 일반 투자보다 자금과 부동산을 투자받아서 투자한테 주식을 발행했죠.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얘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했다고 나와 있죠. 여쭤볼게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거예요? 이 회사가 직접 투자한 거예요? 투자자가 직접 투자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 회사가 이 부동산 사고 MBS에 투자했죠. 이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당을 해준 거죠. 그래서 2번 별표. 그러면 투자자가 산 건 부동산이에요? 주식을 샀어요? 자, 보통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죠. 유동성이 결여됐으니까 이걸 증권화 시킨 거죠. 맞나? 근데 봐봐.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지분을 증권화 시켰어요? 아까는 요건 MBS는 채권이었잖아. 날 봐요. 이건 그냥이야 채권이야. 차용증을 증권화 시켜서 내가 차용증을 가져온 게 된 거예요. 맞나? 근데 이건 그냥이야 지분이야. 그러면 이건 지분금융이 되는 거지.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직접 투자했어? 투자자는 간접 투자했어. 자, 부동산에 투자한 거야? 투자자는 주식을 산 거야. 그럼 현금화가 가능하죠. 펀드로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리츠는 소액 투자자로서 참여해서 주식을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거래하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투자 신탁. 따라해요. 부동산 투자 신탁. 근데 부동산 신탁이라고 나와 있죠. 신탁사랑 부동산 투자회사랑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신탁사라고 들어보셨나? 요즘 신탁사에서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청약을 하거나 오피스 청약 같은 거 하면 신탁사에서 많이 돈을 맡겨요. 그러면 부동산 신탁이야? 부동산 신탁은 아니야.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나오는 게 좀 그런데 투자 대상이 지분형은 그 75%를 부동산 소유 지분에 투자하는 거고 저당형은 75% MBS 투자하는 거고 혼합형은 합치는 건데 참고나 하시고요. 환매라는 것은 항상 환매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언제든지 돈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따라서 폐쇄형. 자, 우리나라는 환매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입니까? 주식이 상장돼 있습니까? 그럼 지네들이 가서 주식으로 바꿀 수는 있죠. 기한은 기한이 있고 무기한 기한이 없는 거고 자산 관리는 자산을 관리하고 외부 관리인데 다 쓸데없어요. 다 회사형이고 니치 밑에 효과라는 게 나와 있나? 고액 투자자예요? 다 소액 투자자예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죠. 넘겨보세요. 집중 투자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분산 투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들어보세요. 그죠? 지금 갑이라는 투자자가 은이라는 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간 거예요. 소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소장님 왜요? 그 물건 있으면 좀 내놔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냥 이제 돈이 많아야 돼. 많아야 되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많겠다. 그래서 있는 아파트랑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한 장 있다는 거야, 한 장. 그러면 한 10억일까? 이렇게 하는 거지, 20억일까? 그래서 막 브리핑해갖고 아파트랑 상가랑 막 해놨더니 얼마 있으니 100만 원이요? 그럼 손 뿌리겠지, 그지? 그러면 부동산은 소액이에요? 고액이에요? 근데 니츠는 소액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대화를 하자. 자, 주식이잖아. 그럼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도 있지?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들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그냥이야 부동산이니까 안전해. 자, 우리가 여러분 주식은 상장이 폐지되면 거의 가져갈 게 없죠. 근데 이건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해도 그냥이야 부동산이 살아남아. 그러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도 이제 전문가에 맡기다 보니까 안전하게 이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좀 어려워요. 따서 쳐보세요. 무슨 조정? 기업 구조조정. 그런 단어가 있어요? IMF 아세요? IMF? 98년, 97년. 불황이었죠.
이때 당시에 극동건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극동건설 아시나? 안다는 건 나이가 드셨다는 건데. 자, 이 회사가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IMF는요, 부도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이 회사가 자산이 없어서 그래요?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맞나? 그래서 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컸죠. 그럼 이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가서 망해버리면 그냥입니까? 하청업체도 망합니까? 얘기해봐요. 그러면 실업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좀 많이 됐어요. 이 구조조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 옆에 있는 살이 쓸 데가 있어요? 쓸 데가 없어요? 아씨, 삐졌어. 본인도 생각해. 자, 그럼 내가 그냥 이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아, 삐졌어. 아, 삐졌어. 구조조정. 감원이라는 얘기 들었나? 감원? 이 감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은행은 그냥입니까? 이 몸짓을 줄여야 됩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인원을 감축하라 그래요. 자산을 다 매각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매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리거든요. 맞나? 그래서 이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단어가 무슨 조정이죠?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이런 부도나는 회사들을 니치 회사를 설립해서 사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회생될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니치를 만들어서 이 투자자를 모집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돼요? 좀 약간 혜택을 줘야 돼요. 여러 혜택을 줘서 그 리치 회사를 만드니까 이 회사가 팔리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회생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나? 그래서 그게 무슨 조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거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유동성 위험을 좀 없애서 부실채권에 대한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리치를 좀 활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구조용 리치가 조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의 리치는 활성화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 강의 듣고 가시다가 이 횡단보도에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리치가 뭐예요? 그러면 새로 나온 과자예요? 심각하거든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 법이 활성화를 안 시켜야 돼요?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년 완화되는 측면으로 나오거든요. 자본금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본금이 많은 게 좀 빨리 설립해야 할까요? 좀 적은 게 빨리 설립할까요? 그 본인 생각이고. 자, 내가 빨리 설립하려면 좀 적어야지만 좀 빨리 내가 파고 또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이 안 되는 거야. 지원해주나 정부에서 대화를 합시다. 내가 막 머릿속에 집어넣어봤자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원해준다는 거는 이 자본금을 좀 적게 해서 빨리빨리 만들라는 거지.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그럼 자본금을 어떻게 돼?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거.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죽겠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법이 바뀌면 나오는데 법이 안 바뀌었어요, 올해. 그죠? 그래서 법이 바뀌면 나오죠. 그렇지만 그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법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 하다 그랬지? 기업 구조하다 그랬죠. 그럼 일반 니치는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니치를 강의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그냥입니까? 부동산이 좀 불안전합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리치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구조 리치가 조금 많이 또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잘 돼 있다. 자, 리치는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잖아요. 그럼 외국에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겠죠? 그럼 이게 실시되면 굉장히 선진화될 수 있다는 거죠. 투명성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그냥요, 상장을 해요. 그럼 나만 봐요? 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잖아요. 투명성이 있고 투기를 좀 막을 수 있겠죠. 얘기 좀 해봐요. 아니, 우리가 이거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기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전화가 안 오는데 맨날 전화 따고 와서 사모님, 좋은 땅 있는데 사실래? 막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좋은 땅이 있으면 지가 사지 왜 전화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요, 남한테 알려져 있어요. 투명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요 증권화돼 있어요. 현금화가 가능하죠.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증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황금성이 낮다라는 게 가장 유력해요. 집이 잘 팔려요? 오늘 2시에 끝나갖고 3시에 가서 중개업소 가갖고 저 집 좀 팔아주세요. 언제 올 것인데? 5시까지 올게. 와, 또라이야. 팔려, 안 팔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투자하실 때 너무 중요한 거는 황금성이 낮아요. 뭐가 낮다? 그 작은 기획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 처리해야 됐죠. 못하게 되면 이게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얘기해봐요. 그럼 황금성이 높다, 낮다. 현금화 되기가 어려워요. 아까 부도라는 거 기억나시나? 아까 이론을 좀 가자고. 항상 야매만 하니까 내가 지금 낮아 보이잖아. 그냥 유식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부도 났잖아요. 부도 났잖아. 얘가 자산이 없어서 그래? 현금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그렇죠. 현금화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따라서 증권화 시켰다. 자, 따라서 MBS, 리츠, 운하제도야,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그거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리츠를 갖고 오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 어떻게 돼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자본시장의 대규모 자금 부동산 시장에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갈 데 없는 것들을. 아시겠어요? 나는 안 하지만, 요새 비트코인 아세요? 엄청나게 또 글로 모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일찍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이 틀려? 정부의 정책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시장의 규모가 부동산에 유입될 수 있겠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경제가 좀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다 나갈 수는 없고요.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끌을게요. 다음 시간에 끌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라 하냐면 353페이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좀 다 까먹을 것 같아서 353페이지로 가시면은 심화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별표 쳐보세요. 지금 배운 거예요. 무슨 증권과 무슨 증권? 지분증권과 부채증권. 찾으셨습니까? 이걸 잡으란 말이야. 아까 MBS 기억나시나? MBS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갈게요. 제가 부동산은 현금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냥요 증권화 시켜. 그래서 MBS와 리츠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나? 그럼 MBS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야. 저 353페이지 하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부채라는 건 뭐야? 자, 보세요. 아까 보금자리론 기억나시죠? 그럼 차입자가 그냥요 이 채권을 넘겼어요. 채권은 차용증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요 채권을 썼다는 건 그냥요 돈을 빌린 거예요. 타인 자본을 융통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그럼 얘는 그냥요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그럼 MBS는 부채증권이라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대표적인 게 MBS라고 나와 있나? 찾았나? 근데 MBS는 그냥이야 채권이야. 아까 CMO처럼 만기가 있지. 그럼 이자가 그냥이야 좀 안정돼. 수익률이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MBS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 투자할 수 있잖아. 그럼 MBS로 갈지 리츠로 갈지 생각할 수 있잖아. 내 말이 맞나? 그럼 MBS는 그냥이야 안정돼. 안정되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니까 내가 이자를 먹는 거지. 맞지? 근데 리츠는 그냥이야. 이건 리츠는 주식이야. 주식이에요. 맞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 주식을 발행합니까? 그럼 지분증권이 리츠라는 얘기예요. 저거. 지분증권이 뭐라고?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죠. 맞나? 그럼 리츠 회사는 그냥요 자기 거를 조달했어요. 자기 지분을 팔았죠.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식회사.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뭘 먹는 거죠? 배당을 먹게 되는 거죠. 맞죠? 다시 할게요. 부동산은 현금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럼 그냥요 증권화 시켰어요. 그래서 따라서 MBS. 그래서 MBS가 만들어져서 보금자리론이 만들어져서 활성화시키게 된 거죠. 근데 리츠라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죠.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먹게끔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MBS는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부채금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리츠는요? 지분금융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중에서 이번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이번에 따라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다음에 좀 책에 빠진 게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를 갖고 계신 메자닌 금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심화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번은 있기 때문에 이번만 좀 안 풀었죠? 프린터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